복 받는 원리를 몰라서 가해자가 계속 쌓여서 그 가해자 쌓인 만큼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가해자를 인정해서 가해자가 주는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나라고 인정할 때 가해자가 치유되면서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회춘이 돼요. 재미가 있다는 얘기는 가해자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재미있어요. 자기 자신을 되게 압박하고 수치 주고 그런 가해자 마음. 그걸 현대인의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게 센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수치 에너지 자체, 가해자 에너지 자체가 공격성이라 괴로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지겹게 느껴지고 심심하고 하찮게 느껴지고 이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여행 갔어. 재미있나? 아무리 재밌는 거 봐도 재미가 없어. 근데 마음이 편안해.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나를 압박하고 가해할 어떤 상황도 없어.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 너무 돈이 없어 끼니가 없는데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재미가 있나? 재미가 없지.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가해자가 없을 때는 재미가 있어.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가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왜냐면 어릴 때는 부모한테 온통 의지하고 자기를 가해할 일이 적어요. 물론 학교 가서 좀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부모처럼 책임지고 이렇지는 않거든. 근데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면 엄청 힘든 순간이 많이 와. 돈도 벌어야 되고 오해도 받아서 미움도 받고 이래서 가해자가 많이 생기죠. 자기가 열등한 짓을 하거나 할 때 스스로 가해하고 또 남이 나를 가해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가해자가 또 쌓이고 그렇게 미움받은 나를 또 가해해서 너는 수치스럽고 열등하다 가해해서 또 생기고 이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건 마음에 가해자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 가해자의 수치 에너지 탁기가 얼굴도 쭈글쭈글하게 하고 아기들과 달라. 웃을 때 아기들은 온몸으로 환하게 웃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가해자가 심한 사람이 웃을 때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괴로워서 웃는 법도 잊어버리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이유가 그 가해자를 알아차리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되어가. 가해자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가해자 마음을 보는 게 마음 공부거든. 내 가해자를 알아차리는데 가해자는 내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이런 사람은 그 힘들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가해자거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힘들다고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 부릴 때 그게 가해자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 부렸어. 사람들은 보통 이걸 피해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가해자인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떤 상황도. 왜? 모든 사람에게 신은 공평하게 힘든 일도 주고 좋은 일도 주고 사랑도 주고 미움도 주는데 가해자가 큰 에고일수록 어떠냐면 힘든 일은 싫어. 편한 일은 좋아. 사랑은 오케이. 미움은 싫어. 이렇게. 항상 나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쏙 빼먹는 에고. 얄미운 에고죠. 가해자 에고 빼앗는 에고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저항하면서 사니까 삶도 엉망진창이지만 가해자도 엄청 쌓이는 거야. 그 가해자가 가해자인 줄 모르는 게 가해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안 받아들일 때 그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자꾸 느끼잖아. 가해자로 안 느끼고.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나 밥도 안 해주고 바람나서 도망갔어. 날 버렸어. 이때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 마음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 미움을 쓰지요. 왜 버리고 도망갔어? 내 인생은 왜 그래? 하고 내 운명 안 받아들이고 그런 엄마 안 받아들이고 미움 쓰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그게 가해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늘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줄 때는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한 적이 많아요.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행복이라는 선물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받아들이고 나면 축복을 주려고 만든 거 장치야. 이 현실 물질 세상에서는 복을 따르게 줄 수가 없어. 축복을 주려면 반드시 받을 때 불행이란 포장지를 벗겨야 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불가능이야. 그냥 복 받는 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받으려는 게 날로 먹으려는 빼앗는 애고야. 게임의 룰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해자인 거예요. 안 받아들일 때 가해자인데 그걸 피해자로 알고 있을 때 가해자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해자 마음이 커서 나에게 온 운명, 복을 주려고 왔는데 안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어떤
중식당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중국 요리의 대가 2명이 나왔는데 형제더라고. 근데 엄청 고생하고 살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중식당 가서 아주 꼬맹이 때부터 얻어맞으면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밥을 간신히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동생까지 불러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고통을 겪은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중식당 셰프가 된 거예요. 받아들임이야. 절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 아픔을 그냥 받아들였어. 형은 부모가 돈 없어서 동생들 대신해서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올 때 그걸 미워하지 않고 계속 한 거야. 얻어맞으면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원망하고 미움 쓰고 할 때 절대로 복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원리를 몰라서 가해자가 계속 쌓여서 그 가해자 쌓인 만큼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가해자를 인정해서 가해자가 주는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나라고 인정할 때 가해자가 치유되면서 다시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회춘이 돼요. 재미있어. 가해자 눈을 벗어나면 인생이 재미있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은 인생을 재밌게 살지 돈이 한만 많아도 어디 놀러가 세계여행 가고 부인이랑 재밌게 살고 싶어. 이제는 걱정이 없네. 근데 재미가 없어 이때는. 너무 가해자가 심하게 쌓여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가해자를 가해자인 줄 인정하고 다시 젊은 청춘으로 회귀해서 사시길 바랍니다.